올라간 종목이 한눈에 띄죠. 월급보다 많은 돈이 투자 수익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찾아보면 10개는 있을걸? 대표님! 라이씨 왔어? 대표님 뭐 하세요? 오늘장 분석하고 있는데, 오늘도 뭐 이렇게 쉽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이제 빅 이벤트가 있어갖고, 좀 약간 눈치 보기 장세? 그런 장세로. 뭐 눈치 보기 부합도 아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한 1.45가 빠졌으니까, 금요일 치고 꽤 그래도 불안불안했던, 뭐 장마 가면 폭락한 건 아니지만 아침부터 개파락하고 불안불안했던 장인데, 적당히 넘어갔는데, 다음 주 월화수가 이제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이제 금리 인상을 뭐 0.75는 또 어느 정도 익숙해졌죠. 그래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금리 인상이 뭐 0.75, 뭐 80%라고 하니까 뭐 그 정도 하겠지 정도인데, 뭐 1.0의 확률도 있으니까 만약에 1.0을 한다면 또 얼마나 사람들이 이게 안 겪어본 거에 대한 공포인 거예요. 어찌 보면은. 0.75도 막상 두 번 연속 해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정도잖아요. 근데 이제 또 1.0은 안 겪어본 거니까, 다음 주에 예정대로 0.75 정도로 넘어가면 제가 보기엔 그 다음 금리 인상까지 한 달 정도 또 시간을 버니까 넘어가는 거고, 만약에 1.0이면 충격이 있을 테니까 오늘 좀 그런 눈치 보기 조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만 국한시켜서 두 개를 자세히 봐야 된다고 했는데, 매매 동향하고 환율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매 동향 오늘 보면은 오늘 좋지 않게 끝났어요. 매매 동향. 왜냐면은 거래소 현물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순매도 했고요. 또 코스닥 현물 역시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만 나홀로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매 동향상으로 좋지 않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환율은 어땠을까요? 환율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어제 1393원 그리고 오늘 장중에 1395원까지도 올라가고 했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좀 다행스럽죠. 어제 1390원까지 갔었고 했던 환율이 그래도 좀 1390원 밑으로 좀 떨어져서 그래도 아직은 위험 범위에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1399원하고 1401원은 2원 차이지만 심리적으로는 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사러 갔을 때 99,000원짜리랑 101,000원짜리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99,000원은 왠지 좀 싸게 느껴지고 101,000원은 왠지 비싸게 느껴지는 그런 누구나의 심리가 있거든요. 마케팅에서는 단수 마케팅이라고 해요. 000으로 끝나지 않고 100원만 깎아줘도 사람은 싸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1,400원이 넘는 것과 1,390원대에 있는 거는 질적으로 우리 심리적인 대응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두 가지, 우리 환율이 계속 1,390원대 또는 80원대 또는 70원대로 안정을 찾을지 아니면 1,400원 이상으로 올라갈지, 그리고 금리 인상은 예정대로 0.5는 말이 안 되고 0.5는 지금 0%예요. 그 예측 점도표가 있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금리 인상 수치가 0.5는 지금 0%고요. 0.75의 확률이 가장 높은데 0.75를 넘어서 1%를 올릴 거야 라고 예상하는 수치가 있단 말이는 거죠. 그 있는 것조차도 지금 되게 불안한 마음인 건데 그게 실행될 확률은 굉장히 낮은 거니까 다음 주에 그 정도 두 가지를 지켜봐야 되는 게 우리 투자자들의 숙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말에 제가 제일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오늘 밤새 보시거나 또는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증시 떨어져 있으면 또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우울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처음 그 길기를 봤던 거는 미움받을 용기, 노란 책이죠.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서문에 나와요. 니버의 기도라고. 그리고 제 책에도 그거를 인용을 했어요. 읽을수록 너무 좋은 문구라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와 또 바꾸지 못하는 것을 참을 수 있는 인내, 그리고 바꾸는 것과 바꾸지 못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신이셔 우리에게 주셔서 이 문구가 저는 주식 투자자가 꼭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못 바꿔요. 미국 증시가 토요일 날 폭락을 했든 급등을 했든. 근데 그거 토요일, 일요일 날 걱정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금리 인상이 1.0이 될지 0.75가 될지 예측은 해도 되지만 안절부절 못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뭔가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한 명의 사람이죠. 우리가 세상을 못 바꿔요. 바꿀 수 있는 건 자기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문구가 너나 잘해라고 한마디로 우리에게 너나 잘해라고 말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바꿀 수 있는 자기 자신은 바꿀 생각도 안 하고, 바꾸지 못하는 자꾸 미국 증시 폭락했어, 금리는 맨날 1% 올린대, 이런 걱정만 하면 주식 투자자로서 발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자학교 같은 것도 운영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강연회도 하고 아카데미를 통해서 계속 주식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이 유튜브에서도 이런 주식 영상을 만드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스스로 바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지수는 어쨌든 거래소 지수는 0.79% 하락,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1.45% 하락. 양시장 모두 아까 말씀드린 다음 주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 빠졌었죠. 나스닥 한 1% 이상 빠졌었죠. 그리고 오늘 나스닥 선물 지수 계속 1% 하락이 나오고 있었어요. 장중 내내. 우리의 장중 내내. 어쩔 수 없는 날이다, 이런 날. 그래서 하락이 그렇게 됐고요. 다음 주 월화수가 우리나라의 환율과 미국의 금리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다. 탑다운 분석으로 드리고요. 그 다음 탑다운이 이제 지수 분석 다음이 업종 분석이잖아요. 그럼 업종 분석, 어떤 업종이 잘 움직이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시도하는 것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고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을 보고 상승률이 높은 종목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이유는 어떤 업종이 잘 움직였는지, 어떤 종목들이 주도주로 움직였는지. 그래서 잘 움직인 업종이 눈에 보이고 주도주가 보이면 우리 선택은 둘 중에 하나죠. 주도주를 공략하면 직접 공략. 주도주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아직 안 오르는 애들을 고르는 건 간접 공략. 이게 어려워? 어렵죠.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라이 씨가 입사하고서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것도 못 알아들어라고 사실은 속이 답답할 때가 많았는데 당연히 못 알아듣겠죠. 아직 공부도 안 하고 이제 막 계좌 트신 분들은 공부할 시간도 없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계좌 튼 지 한 3년 지났는데 못 알아들으면 자기 자신을 반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계좌를 트신 분들은 어려운 게 당연하고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렵다는 얘기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주식이 재미없다는 얘기는 돈을 잃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식이 어려우면 돈을 잃겠어요? 돈을 벌겠어요? 당연히 주식이 어려우면 돈을 잃겠죠. 그래서 투자자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주식이 어려우면서 돈을 잃거나 주식이 쉬우면서 돈을 벌거나. 주식으로 돈을 못 벌면 주식이 어려운 거고 주식이 하기 싫은 거고. 재미없죠. 재미없습니다. 돈 잃는데 왜 재밌어? 속만 썩이는 거지. 근데 이제 반대로 주식이 쉬워지면 주식이 쉽고 돈을 벌고 주식이 재밌고. 이 두 부류 중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어야겠냐고요. 당연히 주식이 재밌고 돈을 버는 쪽에 서 있어야겠죠. 그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주식이 쉬워야 된다고요. 그럼 주식이 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안 바뀌면 주식은 죽을 때까지 쉬워지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영원히 늘 똑같아요. 바뀌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뀔수록 주식이 쉬워지고 수익이 나면서 주식이 재밌어지는 겁니다. 지수 오늘 금요일인데 이 정도 끝났다라는 설명 드렸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업종이 움직였는지. 오늘은 좀 새로운 방식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태까지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딱 한 10위, 20위권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제가 강의할 때 그런 말을 하는데 가끔 제가 주식 분석하고 종목 선정하는 거는 888가지 정도 있다고.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한테 시가총액 상위랑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하는데, 시가총액 상위를 볼 때도 이렇게 봐도 돼요. 코스피 200은 우리나라의 업종 대표주가 다 들어있는 200 종목이거든요. 이 200 종목을 시가총액 순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상승률 순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승률 순으로 정렬을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럼 시가총액 순이 아니고 상승률 순으로 200 종목을 정렬을 하면 뭐가 한눈에 띄어요? 올라간 종목이 한눈에 띄이죠. 시가총액 순으로 만약에 정렬을 해서 보면 뭐가 띄이는 거야?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현대차, 그 순서로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을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상승률로 한번 보고 싶다. 그럼 상승률로 이렇게 정렬을 바꾸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뭐가 보여요? 당연히 공통 업종이 보이겠죠. 오늘 한번 볼까요?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는 애들이 있나요? 있죠. 뭐가 있어요? 한세실업이 뭐 하는 회사예요? 의류주잖아요. 힐라홀딩스는 뭐 하는 회사예요? 알죠? 힐라 신발? 힐라 코리아, 힐라 홀딩스, 의류주죠. 또 FNF 있잖아요. FNF 그때 제가 말했죠. MLB 디스커버리 이런 거 만드는 회사. 여기도 역시 의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류주들이 오늘 좋았구나 라는 게 한눈에 보이죠. 한눈에. 그 다음 시가총액 상위 코스피 200 종목 중에 1등은 누구예요? 두산이에요. 두산.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갈 때는 원전 관련주로 올라갔는데, 두산은 왜 올라가냐의 문제죠. 그럼 두산이 올라가는 이유는 요즘에 두 가지가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블록딜 거래, 그리고 또 하나는 자회사의 그 재료가 좀 나왔었단 말이죠. 2, 3일 전에. 그러면서 두산만 움직인 게 아니고 로봇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로봇 관련주를 봐야겠구나.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로봇 관련주는 어떻게 보는데 보시면 되죠. 리포트 같은 거 찾아서. 로봇 관련주 정리된 리포트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오늘 봐야 될 영화보다 훨씬 많아요. 영화 얘기 왜 했냐면 요즘 공조2가 재밌다 그래갖고 우리가 봐야 될 영화는 사실은 한 달에 한두 편 아니에요? 뭐 매일 영화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로봇 관련주 리포트 찾아보면 10개는 있을걸? 안 찾아봐서 그렇지? 그럼 로봇 관련주 리포트를 읽는 거죠. 아, 어떤 로봇 관련주가 좋은 게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로봇 관련주 10개 중에 무엇을 선정해야 되겠어요? 삼박자가 좋은 종목. 삼박자는 뭔데? 재무제표도 좋고, 차트도 좋고, 재료도 좋은 거. 이게 어렵냐고? 어렵다고. 왜? 아직 이렇게 안 해봤으니까. 안 해봐서 어려운 거예요. 제 유튜브 방송을 6개월, 1년 보신 분들 가끔 댓글 쓸 때 좀 감동받을 때 있어요. 라이 씨도 댓글 열심히 읽는 것 같은데 아마 최근 2, 3일 안에 그런 댓글 몇 개 있더라고. 대표님 유튜브를 한 1년 봤는데 계좌 수익이 확실히 달라진다는 걸 느끼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데 그거 뭐 제가 제 친구한테 가짜로 쓰라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 밸런스 에셋 이정윤 대표한테 선물 좀 보내봐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저 때문에 그래도 수익이 나신 분들이 사무실로 간간히 선물도 보내주시고 또 강연회 하면 사인도 받으러 오시고 그런 댓글도 달아주시는 이유는 실제로 제가 하자는 대로 이렇게 탑다운으로 보고 업종을 보고 업종 내의 탑픽 종목을 3박자로 골랐을 때 수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200에서 지금 일단 두산을 보고 로봇 관련주를 봐야 되고 한세실업하고 힐라홀딩스 그리고 FNF를 보고 뭘 보라 그랬죠? 의류를 봐야 되고 그 다음 또 뭐 있어? 더 쉬운 거 있네? 오리온은 뭘 만들어요? 초코파이 만들죠? 농심은 뭐 만들어요? 라면 만들죠? 그럼 이런 걸 우리는 무슨 업종이라고 그래요? 음식료 업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음식료 업종이 오늘 좀 좋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려워. 또 뭐가 있어요? SK텔레콤이 오늘 2% 올랐네요. 그리고 LGU 플러스가 1.7% 올랐네요. 그러면 SK텔레콤이 오르고 LGU 플러스가 올랐으면 통신 관련주가 올랐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또는 신세계가 올랐어요. 2%. BGF 리테일이 올랐어요. 그럼 신세계와 BGF 리테일이 오른 거를 보면서는 유통업이 올랐구나. 또는 아모레퍼시픽이 올랐어요. 또 아모레지가 올랐고요. LG생활건강이 올랐어요. 화장품 관련주가 올랐구나. 이게 어렵냐고. 안 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뭐가 올랐구나가 왜 중요하다고요? 그 오른 업종이 앞으로도 오를지 안 오를지를 판단하는 거야.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지금 의류주, 음식료주, 통신주 또는 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로봇주 이런 게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제 판단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저는 이 중에 두산이 좋아 보인다는 뜻은 아니고요. 로봇 관련주가 압도적으로 제일 좋아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말 숙제는 그거겠죠? 토요일, 일요일날 숙제해 보세요. 로봇 관련주 검색만 해도 사실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다 나와. 근데 이제 그 검색하면 나오는 것들은 어떤 게 나오냐면 카페나 블로거들이 정리한 거죠. 그거를 보시는 거는 가장 원초적인 거고 좀 더 잘 정리되어 있는 좀 더 전문가들이 한 걸 보고 싶으면 리포트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또는 내가 직접 한번 봐야겠다.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공식 사이트에서 로봇을 찍으면 나온다니까.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폐배터리 찍고 나오는 거.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시간이 걸리고 하기 싫어서예요.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에 로봇 관련주 리포트 찾고 뭐 검색하다 보면 2-3시간 걸려. 어렵죠, 당연히. 2-3시간 동안 누워서 드라마 봐야 되는데 주식 공부를 어떻게 하냐고. 근데 중요한 건 주식 공부를 하루에 2시간씩 하면 여러분들이 월급보다 많은 돈이 투자 수익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9시부터 6시까지 하루에 9시간을 일을 하잖아요. 점심시간 빼고 8시간 일하는 게 우리나라의 기본 근로기준법상 시간이잖아요. 8시간. 하루에 8시간을 일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200, 300, 500 많이 벌으면 1000만 원을 버는데 만약에 주식을 하루에 8시간도 아니고 2시간만 매일매일 하면 1년만 지나면 여러분들이 급여보다 더 많은 돈이 주식 투자 수익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해보시면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200에서 오늘 볼 수 있는 업종들을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은 거래대금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대금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돈이 어디에 모이니? 인 거예요. 시장의 돈이 어디에 모였니? 삼성전자는 원래 시가총액이 크니까 대부분 1등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원래 대부분 2, 3위에 들겠죠. 왜? 시가총액 2위잖아. 그럼 시가총액이 탑10 안에 안 드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애들이 있죠? 오늘 누가 있었어요? 바로 SM이 있었죠. 라이 씨는 SM 알죠? 네. SM이 뭐 약자인지 알아요? 아니 이수만 선생님은 약자예요. 맞네. 우리나라 3대 기획사는 다 대표의 약자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박진영 대표니까 JYP, 그리고 양현석 대표는 양군이 별명이니까 YG고, 그리고 이제 SM은 이수만의 SM이죠. 그런데 왜 제가 이수만 대표 얘기를 했냐면 지금은 사실은 지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분을 넘겼단 말이죠. 그런데 여태까지 SM에서 이수만 씨의 개인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한 1년에 뭐 몇십억 이상의 그 용역 대금을 지불했던 거죠. 그래서 그 조항 때문에 SM 실적이 몇십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매년. 그게 굉장히 큰 디스카운트 이유였는데 어제 오늘 얘기가 나온 거죠. 이제 그만 거래하겠다. 그러면 SM은 그만큼 수익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SM 그룹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럼 저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아니, SM이 올랐으니까. SM이 오르면 제가 그랬잖아요.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거래대금이 많은 애들을 확인해야 돼. 얘네가 왜 오늘 돈이 몰리고 있지? 얘네가 오늘 주가가 왜 오르고 있지? 그럼 SM은 이수만의 개인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걸 해지하겠다라는 재료가 나왔구나. 그건 이 회사의 호재구나. 그럼 앞으로 어떤 엔터나 또는 어떤 회사들이 이런 용역계약에 대해서 신규 용역계약을 들어가거나 또는 해지할 때 이 회사의 악재나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또 공부 한번 한 거잖아. 또는 SM이 오르면 다른 JYP나 YG가 같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이런 것도 공부할 수 있고, 같은 엔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부라는 거예요. 오늘 거래대금이 또 많은 게 있었어요. 뭐가 많았어요?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는 SM하고 거꾸로예요, 지금. SM은 오늘 4,400억 거래되면서 양선이 나왔어요. 거래가 완전 섰죠, 지금. 반대로 현대바이오는 오늘 3,300억이 나오면서 완전히 이건 진짜 폭포수 음선이에요, 폭포수. 시초가에서 20%가 빠지는 폭포수 음선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 갖고 있는 사람은 어제 잘 때까지만 해도 이거 나 20% 벌었으니까 내일 가서 차 살까 이러다가 그 차가 한 대가 날아간 거죠. 저는 안 갖고 있지만 이제로도 또 찾아봐야지. 왜? 아니, 시총이 1조가 넘는 애가 3천억 거래되면서 음선으로 쫙 뻗어버리면 뭔가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유를 찾아보면은 현대바이오는 좀 임상이 뭐 들어간 게 있었는데 좀 잘 안 된 것 같은 뭐 기사가 나왔고, 근데 그게 또 뭐 루머다. 아직 확인은 안 된 거예요. 기사를 보면 되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눌러보면은 현대바이오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현대바이오 어설픈 인상 모집에 주가 급락, 개미들 분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임상을 중단하냐, 13일 재개. 뭐 이렇게 늘 이런 임상 이야기들은 애초에 나온 소스에서는 끝났어, 이렇게 좀 악재로 나오고, 또 회사 측에서는 악재 아니야 이렇게 또 부인하는 게 나오지만 양쪽 글을 다 정확히 읽어봐야 돼요. 만약에 보유자들이라면 정확히 읽어보면 되고요. 만약에 안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안 사면 되잖아. 왜? 주식이 2,000 종목이 있는데 2,000 종목 중에 말 많은 종목을 못하러 사. 안 사면 되지. 갖고 있는 분은 열심히 읽어야지. 왜? 팔지 안 팔지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갖고 있는 분은 팔지 안 팔지를 결정해야 되니까 열심히 읽어야 되고, 안 갖고 있는 사람은 현대바이오가 이런 악재 때문에 떨어졌구나, 나는 말 많은 종목 안 사. 그럼 안 사면 되잖아. SM과 현대바이오는 오늘 정반대의 재료. SM은 호재로 거래 터지면서 올랐고, 현대바이오는 악재로 거래 터지면서 내렸고, 뭐 그 정도가 오늘 제일 눈에 띄네요. 모트렉스도 오늘 좀 여기 자율주행 쪽이죠. 그래서 모트렉스도 잘 움직였고 오늘. 그리고 한국전자인증이 요게 이제 페이 관련주 이쪽인데요. 17%나 올랐네요. 1,300억짜리가 1,700억 거래됐으면 자기 몸통 이상으로 거래가 됐는데, 이 정도 오늘 거래대금 터진 애들이 왜 많이 빠지고 왜 많이 올랐는지를 재료를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승률 상위. 상승률 상위는 늘 말씀드리지만 단기 매매에서는 무조건 봐야 돼요. 단기 매매는 마이너스 종목에서 하는 게 아니고 플러스 종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약간 스윙 투자나 일주일 투자 하시는 분들도 봐야 돼요. 왜? 강한 종목의 공통점을 찾으면 강한 업종을 찾을 수가 있고요. 강한 업종에서 아직 안 오른 종목 찾기, 이런 게 가장 좋은 투자법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공통점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동스틸. 내가 점장이가 아니더라도 대동스틸은 철강준지는 알겠어요. 왜? 스틸이 괜히 붙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내가 옷 만드는 회사인데 대동스틸이라고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목을. 그러면 철강회사죠. 근데 또 있죠? 스틸이 또 있어. 하이스틸도 있네, 하이스틸. 그 밑에 또 있어. 경남스틸도 있네, 경남스틸. 오늘은 스틸자 붙은 애들이 올라갔구나. 중소형 철강주가 올라갔구나. 왜? 원래 우리나라 철강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는 뭐예요? 예전에는 포항제철이었고 지금은 포스코홀딩스죠. 포스코홀딩스가 탑 30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중소형 철강주죠. 오늘은 중소형 철강주가 올라갔구나. 만약에 중소형 철강주가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주말 내내 중소형 철강주 아직 안 오른 거를 공부하면 되고, 중소형 철강주가 더 못 오를 것 같은데? 그럼 공부 안 하면 되고. 우리 시간은 아주 유한하기 때문에 모든 업종, 모든 종목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2,000 종목을 어떻게 매일 공부해?
그래서 내가 하루에 1시간, 2시간 공부를 할 시간이 있다면 그 1-2시간 동안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가 제일 중요한데 업종 공부가 중요하다고. 실제 돈이 되니까. 그럼 어느 업종을 공부할지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스틸주가 올랐어. 철강주. 철강주 또 오를까? 안 오를까? 나 안 오를 것 같은데 공부 안 하면 됐잖아. 전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저는 성장주에 투자하라 책 저자잖아요. 저는 철강주가 성장주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을 보면서 로봇 관련주는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은 되게 강하게 들었었는데 스틸주를 보면서 철강주 공부해야지 라는 생각은 그렇게 강하게 들진 않았어요. 이거는 제 주관적 판단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소형 철강주가 진짜 마음에 들면 주말에 그거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승률 상위 종목 중에 뭐가 있죠? 아까 SM이 오늘 잘 나갔다 그랬죠? 여기 SM이 있죠? 그 밑에 또 하나 있네요. SM 라이프 디자인이 있죠. 그래서 SM이 오늘 잘 나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아까 그 코스피 200 대형주에서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 올랐죠? 그러면 여기 에이블 ANC가 있잖아요. 에이블 CNC가 화장품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 만드는 회사도 오늘 괜찮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오늘 제약바이오는 또 기본빵으로 그래도 늘 들어가는 애들이 한 5-6개 있는데 오늘도 그래 맞죠? 왜? 대화제약도 제약이잖아. 또 카이노스 메드잖아. 또 삼천당 제약, 일성 신약, 일동홀딩스 이런 애들이 다 웹클론 이런 애들이 다 제약바이오잖아. 그럼 오늘 제약바이오도 5-6개 기본으로 들어갔다. 근데 원래 제약바이오는 30종목 중에 3-4개, 4-5개 기본으로 들어가요. 왜? 제약바이오주는 원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상승률 30위에도 자주 들어가고 하락률 30위에도 자주 들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오늘 박살난 종목 중에 아까 거래 터진 게 뭐라 그랬죠? 현대바이오잖아요. 현대바이오가 제약바이오주잖아. 22% 빠졌잖아. 그러니까 업종이 예를 들어 스틸, 음식료 이런 애들은 대부분 같이 움직이는데 제약바이오는 그렇지 않아요. 절반은 오르고 절반은 떨어지고.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는 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상승률 30위에 한 5-6개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러 더 설명형으로 좀 하나하나 설명드리려고 노력했고요. 내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방식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 거래대금 상위 종목, 또 코스피 200을 중심으로 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업종을 찾자. 제가 찾은 업종은 로봇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주말에 로봇 공부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날 로봇 하나 사볼까?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부자노래 오늘 2번째 줄까지 부자노래 하고 바로 파이팅하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세무사 부자 공식 지하려면 돼. 연습 좀 더 해야겠어. 여러분들도 잘 따라 하시나요? 연습 더 하실 분들은 더 하시고 다음 주부터 또 함께 부자노래 부르면서 성공 투자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이정현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 세무사입니다. 금요일 11시 장종시황 올립니다. 현재 거래소는 마이너스 0.6%, 코스닥은 마이너스 0.44%로 양시장 모두 개파락 시작으로 보합권 공방을 펼치고 있는 오전입니다. 미선물 지수가 마이너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환율은 오늘 또 올라 1395원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다음 주 1,400원 돌파 가능성이 보이고 악재의 역할을 할 소지가 크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증시는 일본, 홍콩, 상해 모두 우리 증시처럼 마이너스 0.5에서 1% 사이의 하락 조정 중입니다. 거래소 시총상위에서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가 동반 상승하는데요.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차트를 비교하면 지금 지수 관련 대형주에서도 주가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자동차 부품주, 2차 전지, 자율주행 묶어서 관심. 코스피 200에서 가장 상승률 높은 종목은 10% 가까운 상승의 두산인데요. 로봇 관련 재료로 상승하고 있으니 최근 유진로봇, 유엘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순환매가 돌았던 로봇주 다시 한번 숨어있는 로봇주 찾기 관심.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SM의 15% 이상 상승이 가장 눈에 띄며 넥슨게임즈 오늘까지 3일 연속 양선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에서는 상한가 없이 탑 30, 6%의 상승으로 주도 테마 없는 장이 오늘도 펼쳐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중소형 철강주의 상승이 특히 돋보이고 있으며 SM 그룹주들의 상승도 돋보입니다. 두산도 탑 30에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자동차 산업, 로봇 산업 관심,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